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느 한 옛날 돌쇠라는 노비가 있었습니다. 돌쇠는 상단에 무거운 짐을 옮기는 짐꾼이었는데요. 그런데 돌쇠가 속한 상단은 산길을 지나다가 산적을 맞닥뜨리고 맙니다. 오늘 운수가 좋구나. 먹잇감이 제 발로 굴러 들어오다니. 이놈들아, 얌전하게 싹 다 내려놓거라. 우린 손이 좀 거칠어서 말이야. 순순히 안 내놓으면 손목부터 잘라야 할지도 몰라. 산적이다. 모두 도망쳐. 이놈들아, 도망치지 말고 맞서 싸워라. 이게 다 얼마짜린지 알고나 있느냐? 그리 귀하면 대기 한번 잘 지켜보쇼. 상단 행수는 도망치지 말고 짐을 지키라고 명령했지만 단원들은 겁에 질려서 혼비백산하여 물건을 집어던지고 꽁지가 빠져라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몇몇은 용감하게 산적들에게 맞서 싸웠습니다. 그 중에 돌쇠도 껴 있었습니다. 이 더러운 산적놈들. 어딜 감히 남의 물건을 넘보느냐. 돌쇠는 집마차에 걸쳐 있던 나무 몽둥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산적들이 그런 돌쇠를 비웃으면서 둘러쌌습니다. 그럼에도 용감한 돌쇠는 전혀 기죽지 않았습니다. 이놈 봐라. 지금 우리를 상대하겠다는 건가? 노비놈 주제에 배심이 두둑하구나. 얘들아, 뜨거운 맛 좀 보여주거라. 산적들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달려들었습니다. 돌쇠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빠르게 몽둥이를 휘둘렀지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달려든 산적 하나가 돌쇠의 몽둥이에 얻어맞고 고꾸라졌습니다. 돌쇠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쥐를 잡듯 산적들을 몽둥이로 후려갈겼습니다. 돌쇠의 몽둥이 찜질은 매우 매서웠습니다. 이놈 이거 노비 주제의 보통이 아니다. 아이고, 산적 살려. 내놈들 같은 천하의 잡놈들은 매질이 답이다. 정신을 번쩍 들게 해주마. 돌쇠는 그야말로 일당백이었습니다. 산적 하나는 머리통이 깨져서 피를 철철 흘렸습니다. 다른 한 놈은 거품을 물고 기절해버렸지요. 이제는 산적들이 돌쇠를 포위하고 슬금슬금 눈치만 볼 뿐이었습니다. 이 머저리 같은 놈들. 이깟 노비 하나한테 언제까지 쩔쩔맬 거냐? 산적 두목이 윽박 지르자 눈치를 보던 산적 하나가 돌쇠에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돌쇠는 가볍게 피하고 산적의 허리를 힘껏 몽둥이로 후려쳤습니다. 돌쇠의 몽둥이에 맞은 산적은 멀찍이 나가떨어져서 바닥을 나뒹굴었습니다. 헌데, 아이고, 이런. 그 순간 몽둥이가 와그작 부러졌지 뭡니까? 돌쇠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그럼에도 두 주먹을 움켜쥐고 산적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산적들은 그런 흉흉한 기세에 눌려서 엉망진창으로 얻어터졌습니다. 그때 비열한 산적 두목은 가만히 돌쇠를 지켜보았습니다. 돌쇠가 용맹하게 잘 싸우고 있었지만 명백히 숨이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에도 상처를 입어서 움직임도 느려졌지요. 산적 두목은 그 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쇠가 잠시 발을 헛디딘 틈을 타 큼지막한 박도를 휘둘렀습니다. 그 탓에 돌쇠는 어깨와 등허리께를 깊게 베이고 말았습니다. 돌쇠는 격통의 이를 악물었습니다. 깊은 상처에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덕택에 무릎을 꿇고 바닥에 털퍽 주저 앉아야 했습니다. 아주 잘도 설쳐 주었구나. 허나 이제 내 놈 하나뿐이다. 지금이라도 투항하면 내 부하로 받아들여 주겠다. 실력이나 성질머리나 내 놈은 노비나 할 놈이 아니다. 내 비록 비천한 천출이라지만 내놈들 같은 더러운 산적질을 할 생각은 없다.
오냐, 그러면 오늘 여기서 그 비천한 생을 마감해야겠구나. 산적두목이 큼지막한 칼을 들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돌쇠는 이를 악물고 바닥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몸은 지칠 대로 지쳤고 어깨와 등에서는 뜨거운 피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힘을 주려고 해도 팔다리가 무겁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돌쇠는 주먹을 살짝 뻗어 바닥에 깔린 흙과 모래를 한 줌 움켜쥐었습니다. 산적두목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죽을 준비는 되었느냐? 돌쇠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살짝 숙인 채 거친 숨을 몰아쉴 뿐이었습니다. 두목은 이를 비웃으며 검을 높이 들었습니다. 번뜩이는 칼날이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거나 처먹어라. 돌쇠는 쥐고 있던 흙을 있는 힘껏 두목의 얼굴로 뿌렸습니다. 눈과 코, 입 안으로 거친 흙먼지가 그대로 들이닥쳤습니다. 두목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뒤로 주춤주춤 물러섰습니다. 돌쇠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남은 힘을 쥐어짜듯 번개처럼 벌떡 일어나 비틀거리면서도 있는 힘껏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산적들이 소리쳤습니다. 저놈 도망친다. 잡아라. 두목님 괜찮으십니까? 이 썩을 놈! 당장 잡아! 당장 잡으라고! 그러나 돌쇠는 이미 깊은 숲속으로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온 힘을 다해 도망쳤습니다. 다른 박질이 마치 산짐승 같았습니다. 산적들은 그런 돌쇠를 황급히 뒤쫓았지만 이내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돌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고 상처에서는 여전히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내달렸지요. 날은 저물어서 어느새 해가 지고 사방이 어두워졌습니다. 밤이 되도록 하루 종일 달린 것입니다. 돌쇠는 점점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그러던 그때 돌쇠는 어느새 눈앞에 마을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상처 입고 지친 돌쇠는 정신을 잃고 그대로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돌쇠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마침 그때 장작을 가지러 나온 두 젊은 여인네가 돌쇠를 발견하였습니다. 바로 꽃분이와 초순이었습니다. 마침 무거운 광주리를 들고 마을로 돌아가던 중이었지요. 아니 이게 뭐여? 웬 남정네가 여기 쓰러져 있네. 피를 이렇게 흘리고 있잖아. 어쩌다가 이런 꼴이 된 거람? 초순이는 깜짝 놀라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꽃분이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사실 돌쇠가 도착한 마을은 과부촌이었습니다. 세상에 의지할 데 없는 여인들이 모여 살아가는 곳이었지요. 이곳에서는 남자의 출입이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둘은 곤란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걸 어쩌지? 우리 마님들이 알면 가만 안 있을 텐데. 하지만 그냥 놔두면 죽을지도 몰라. 꽃분이는 난감한 표정으로 바닥에 쓰러진 돌쇠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돌쇠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어깨와 등이 찢어진 채 피가 흥건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 한번 사납구나. 우리 그냥 못 본 척 할 수야 없잖아. 알겠어. 어서 부축해. 남들 눈에 띄기 전에 얼른 데려가자. 그렇게 두 여인은 주변을 살펴본 후 돌쇠를 조심스럽게 부축하여 마을 안쪽으로 데려갔습니다. 과부촌의 작은 방 한 칸에 돌쇠를 눕혔습니다. 돌쇠는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초순이는 바가지를 들고 물을 떠왔습니다. 꽃분이는 천을 적셔 돌쇠의 이마와 목을 닦아 주었습니다. 이 총각 먼지를 얼마나 뒤집었었는지. 이래선 상처가 굼겠어. 그러게, 몸을 좀 닦아줘야 할 텐데. 두 여인은 돌쇠의 더럽고 낡은 옷을 풀어 헤쳤습니다. 핏자국과 땀범벅이 된 천을 벗기고 물수건으로 닦아 주었습니다. 돌쇠의 몸은 항상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돌아다녔던 탓에 근육이 오밀조밀하게 꽉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 사내다움에 초순이와 꽃분이는 자기도 모르게 볼을 붉혔습니다. 꽃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돌쇠의 가슴팍과 폭근을 물수건으로 슬슬 닦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뭐지? 왜 그래? 꽃분이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돌쇠의 바지 부분이 뭔가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불룩 솟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 뭐여? 무기라도 숨겨온 거 아니여? 그러게? 칼 같은 걸 품었나? 두 여인은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혹시 산적일지도 몰라. 위험한 거면 얼른 빼야지. 얼른 치우자. 꽃분이는 단호한 표정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돌쇠의 바지를 조금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맙소사. 두 여인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칼이긴 칼인데 그 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게 뭐시여? 어머머, 두 여인은 난생 처음 보는 광경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아무렴 그럴 만한 것이 돌쇠의 물건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난생 처음 보는 튼실한 물건에 여인네들은 입을 가렸습니다. 상처 입고 지쳐서 기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늠름하게 벌떡 솟아올라 있었습니다. 꽃분이와 초순이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과부촌에서 지낸 세월이 길었던 두 여인은 문득 서로 기묘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이거 완전히 흉기여. 이대로 두면 안 되겠는디? 그래. 이런 흉측한 것을 과부촌에 들이면 난리가 날 수 있겠어. 살아있는 것처럼 펄떡이는 물건에 초순이는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꽃분이도 새빨간 입술을 혀로 하르며 군침을 삼켰습니다. 두 여인네는 오랜 세월 동안 과부촌에서 살아 있었던지라 말은 안 하였지만 남자가 너무나도 그리웠습니다. 그런데 돌쇠같이 사내다운 남정네가 이렇게 빳빳하게 세워놓고 있으니 온몸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초순이와 꽃분이는 은근한 시선을 교환하고 부드럽게 돌쇠의 몸을 닦아내렸습니다. 거기에 화답하듯 돌쇠는 더더욱 단단하게 치솟아 올랐습니다. 어쩜 이게 더 커질 수... 안 되겠다. 꽃분아, 내 먼저 합을 맞춰봐야겠어. 어머 얘는 다친 사람한테 뭔 짓거리여. 그러면 너는 이걸 가만히 둘 거니? 피가 이래 몰려 있는데 냅두면 상처도 덧날 수도 있잖니. 내 말이 맞다. 그러면 어디 아주 조금만 맛을 봐볼까? 꽃분이와 초순이는 그리 말하면서 자고 있는 돌쇠와 합을 맞췄습니다. 튼튼한 돌쇠였기에 망전기지 보통 사람은 숨이 끊어졌을 겁니다. 두 여인네는 돌아가면서 돌쇠 맛을 정신없이 맛봤답니다. 그 덕에 옆집에서는 어째 수상한 벽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답니다. 아무렴 벽치는 소리가 밤새도록 울려 퍼졌는데 당초의 이유를 알 수 없었지요. 그렇게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돌쇠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잔뜩 지치고 상처도 심했기 때문에 좀처럼 깨어나지를 못하였습니다. 사실 거기에 더해 전날 두 과부 처자가 잔뜩 재미를 본 이유도 있었습니다. 다만 돌쇠는 명백히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평화롭게 쿨쿨 잠들어 있을 뿐이었지요.
허나 과부촌에서는 이 정체불명의 남정네를 어찌할지 두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장난하는 게냐? 과부촌의 남정네라니. 한 여인이 고운 얼굴을 찡그리고 역정을 내었습니다. 바로 난희마님이었습니다. 연륜이 깊고 냉철하며 엄격했기에 다른 과부들은 쩔쩔매었지요. 과부촌에 사내를 들여선 안 된다는 규칙 다들 잊었느냐? 게다가 웬 놈인지도 모를 사내를 그것도 피투성이로 끌어들이다니. 그러게 말입니다. 저놈이 혹시 강도라도 된다면 어쩌려고요? 맞아요, 맞아. 마을에 남자가 들어오면 안 되는 건 예부터 내려온 규칙이잖아요. 만약 여기에 남자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평판이 땅바닥에 추락할 것이에요. 옳다. 당장 그놈을 쫓아내거라. 마을의 과부들은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조용히 듣고 있던 꽃분이와 초순이가 펄쩍 뛰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보셔요, 마님들. 이 사내가 죽게 내버려 두면 오히려 우리 마을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아무리 그래도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사람을 쫓아낸다니요. 짐승도 상처 입은 동족을 발견하면 물도 주고 먹이도 대신 찾아주는 온정이 있어요. 하물며 우리는 사람인데 그리 모질게 굴어야 되겠나요? 아무리 저 사내가 어떤 자인지는 몰라도 사람 목숨인데 살려야지요. 열렬하게 옹호하는 꽃분이와 초순이의 말에 과부들은 웅성거리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듣고 보니 맞는 말이긴 한데. 그래도 남자를 마을에 들이면 안 되는 거지. 난희마님은 여전히 팔짱을 낀 채 못마땅한 표정이었습니다. 뭘 그리 기를 쓰고 살리려 드느냐? 합당한 이유라도 있더냐? 어디 말이라도 한번 들어보자. 꽃분이와 초순이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둘은 입을 열려다가 망설였습니다. 설명하자니 부끄러웠고 그렇다고 대충 둘러대자니 신뢰를 잃을까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무튼 직접 와서 보면 압니다. 뭐라고? 과부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직접 와서 보면 안다고?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라는 말입니까? 말로 못할 일이라니. 혹시 그 사내가 돈이라도 두둑한 거요? 두둑하기는 한데 다른 것이 두둑해요. 아무튼 보면 안다니까요. 꽃분이와 초순이의 고집에 다른 과부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답답한 난희마님은 어디 한번 무슨 일인지 직접 확인해보자고 하였지요. 이윽고 과부들은 우르르 몰려서 꽃분이와 초순이의 집을 찾았습니다. 아직 곤히 잠들어 있으니 조심히 확인들 해보셔요. 어디 뭐 얼마나 대단한 녀석인지 보자꾸나. 그렇게 과부들은 하나둘 잠든 돌쇠가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비명과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정말 사람이의 것이란 말이야? 자네는 저런 것을 봤는가? 아니, 내 전남편 것만 봤지. 헌데 저렇게 무시무시하지는 않았어. 과부들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며 우왕좌왕했습니다. 이거 무슨 무지막지한 크기란 말이냐? 사람의 것이 아니라 아주 짐승 같구나. 아무리 봐도 이건 보통 물건이 아니야. 과부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누구 하나 말을 먼저 꺼내지 못했지요. 결국 과부들은 서로 눈치를 보면서 하나같이 돌쇠의 물건에 침을 질질 흘렸습니다. 꽃분이와 초순이뿐만 아니라 과부촌의 여인네들은 하나같이 사내가 그리웠기 때문입니다. 저런 것을 맛보면 과연 극락을 오갈 수 있으니 말입니다. 다들 눈이 벌게져서 드러누워 있는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난이마님은 팔짱을 낀 채 못마땅한 얼굴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확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이 못난 년들, 고작 물건 좀 크다고 난리로구나. 그래, 이놈이 일어나서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는 게지.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해보거라. 토라진 나니마님은 휙 하고 돌아서 나가버렸습니다. 그 덕에 과부들은 돌쇠를 쫓아내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과부촌에는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꽃분아, 이상한 소리 나지 않니? 어머나, 저치는 영숙이 아니여? 초순이와 꽃분이는 돌쇠가 잠든 옆방에 누워 있었는데 이상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도둑이라도 들었나 싶어서 슬쩍 살펴보았는데 오늘 돌쇠를 쫓아내야 한다고 역정을 낸 한 과부 여인이 주변을 서성이다가 슬그머니 돌쇠가 잠든 방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아주 난리가 나더랍니다. 오머매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살이 부딪히는 소리가 격렬하게 들렸습니다. 바로 벽치는 소리였지요. 그리고 나서는 조금 뒤 또 다른 그림자가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돌쇠를 드리는 것을 반대한 다른 과부였습니다. 그러더니 먼저 들어갔던 과부 여인이 모른 척 나오다가 바로 딱 마주쳤습니다. 깜짝이야. 댁은 여기서 뭐 하슈? 그러는 영숙이 자네는 여긴 웬일이란가? 아니 그게 혹시 그 사내가 일어났나 확인하려 했지요. 그런데 뭔 땀을 그리 줄줄 흘려? 아이 참, 그러는 댁은 왜 왔냐고? 나도 그냥 좀 별일 없나 해서. 뒤늦게 나타난 여인은 어물거리면서 말을 삼켰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또 다른 과부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셋은 깜짝 놀라서 서로를 바로 보았고 그리고는 민망한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이신전심이었구만. 그래 그러면 우리 사이좋게 돌아가면서 맛보더라고. 좋아, 아직 활기차지? 말도 말어. 끄떡도 없어. 무슨 대들보도 아니고 아주 단단하니 짱짱하더라니까. 그래, 그러면 이제 내가 한번 들어가겠소. 그렇게 과부들은 1명, 2명 차례를 기다리며 돌쇠의 방을 들어갔습니다. 꽃분이와 초순이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조용히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그날 밤부터 과부촌의 여인네들은 잠든 돌쇠 문 앞에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아이고, 이 여인네들 어쩜 이래 욕구가 강한 걸까요? 돌쇠가 이러다가 덜컥 숨이라도 넘어가면 어쩌려고 이러는 걸까요? 허나 과부들은 그야말로 물 만난 고기였습니다. 다행히도 돌쇠가 튼튼하기에 망정이었지요. 하루에도 몇 번이나 상대를 하였는데도 돌쇠는 그냥 곤히 잠들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돌쇠가 눈을 떴습니다. 여긴 어디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던 돌쇠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영 몸이 무겁고 피곤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요? 몸에 힘이 하나도 없구먼. 그 순간 방 안에는 여러 과부들이 돌쇠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쩐지 얼굴이 벌개져 있었고 서로 눈치를 주고받으며 어색하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제야 깨어났구려. 어허,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몸은 좀 어떠슈? 글쎄, 목숨은 붙어 있긴 한데 영 기운이 없소. 몸이 뭔가 홀랑 빠져나간 것 같구먼. 그대들은 누구요? 그 말에 과부들은 일순간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힐끗힐끗 바라보며 입을 꾹 다물었지요. 어쩐지 방 안의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아이고, 총각이 원체 큰 부상을 입었으니 당연하지요. 그래, 그 몸으로 며칠을 알아누웠으니 기운이 없을 수밖에. 아무렴. 이젠 푹 쉬고 나면 금방 나을 거유. 과부들은 한사코 돌쇠의 기운이 빠진 이유를 말하지 않으려는 듯 서로 말꼬리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돌쇠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갑다. 아무래도 다친 게 깊었나 보. 그렇다니까. 마을 어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내가 데려왔다오. 고맙소. 헌데 어째 여인들밖에 없소? 여기가 과부촌이라 그렇다오.
과부촌이라고쇼? 아이고, 내가 이거 큰 결례를 범했구만. 그래도 도와주어서 고맙소. 몸도 얼추 회복된 것 같으니 당장 떠나겠수다. 미안하게 되었소. 아니, 무슨 그런 섭섭한 말을. 과부들은 급히 손을 내저으며 돌쇠를 붙잡았습니다. 총각, 아직은 회복이 덜 되었지 않소? 기운도 없다면서 어딜 그렇게 성급히 가려는 거유? 아무렴 더 머물러야지요. 그러나 그때 문 밖에서 나니마님의 싸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잘 알았다. 스스로 떠나겠다면 어서 떠나라. 나니마님은 팔짱을 낀 채 방 안을 노려보았습니다. 평소보다 더욱 엄한 표정이었습니다. 과부촌에 남정네가 있을 수 없다. 이놈이 언제까지 머무를 작정이냐? 과부들은 우물쭈물하며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반박하지 못했지요. 그 순간 돌쇠는 곧장 고개를 숙이며 나니마님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마님, 그간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과부촌에 남자가 있어선 안 된다 하니 어찌 폐를 끼칠 수 있겠소. 말씀대로 당장 떠나겠습니다요. 그 말에 나니마님은 흠칫 놀랐습니다. 이놈이 생각보다 예의가 바른 것이었습니다. 그때 방 밖에서 느릿느릿 지팡이를 짚으며 들어오는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과부촌에서 가장 연로한 할머니, 삼신할미 최어멈이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말 한마디 해야겠구먼. 과부들은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삼신할미의 말은 그야말로 법과 같았으니까요. 최어멈은 돌쇠를 한번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놈아, 내 놈이 우리 덕에 목숨을 건진 것은 사실 아니냐? 네, 맞습니다요, 어르신. 그렇다면 은혜를 갚기 전까지는 떠나지 않는 것이 도리 아니겠느냐? 과연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 천한 목숨을 살려주셨는데 제가 뭐라도 답례를 해드려야지요. 제가 힘 하나는 좋아서 모든 일이라면 시켜만 주십시오. 그 순간 과부들은 일제히 최어멈을 향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렇지. 우리 덕에 살았으면 보답은 해야지. 그래, 이왕이면 오래오래 갚아야지. 대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구먼. 나니마님은 그 모습을 보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돌쇠는 과부촌에 남아 은혜를 갚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갚을지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슨 일을 하면 되겠소이까? 그야 품앗이지. 집집마다 돌아가며 도움을 주면 되지 않겠소? 아주 낮밤 안 가리고 품앗이를 온팡지게 해야 할 것이요. 어째서인지 이상하게 신이 난 여인네들 틈속에 돌쇠는 영문을 몰라 했습니다. 이 과부 여인네들이 어째서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걸까요? 그 이유는 나중에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돌쇠는 과부촌의 집집마다 돌아가며 품앗이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장작을 패고 물을 깃고 지붕을 수리하는 등 힘든 노동을 했지요. 그리고 밤이 되자 돌쇠는 돌아가려고 했는데 과부는 그런 돌쇠 보고 어디를 가느냐며 붙잡는 겁니다. 어째 더 할 일이 남아 있습니까? 그럼 더 있지. 아직 진짜 일은 시작도 안 했다오. 과부는 그리 말하면서 돌쇠를 안방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야 돌쇠는 진짜 품앗이의 의미를 알게 되었답니다. 그날 밤 돌쇠가 나온 집의 과부들은 하나같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혼절한 차에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반면 돌쇠는 언제나 흐뭇한 얼굴로 기지개를 켜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돌쇠는 집집마다 돌면서 열심히 품앗이를 했습니다. 밤이 되면 돌쇠가 있는 집에서는 격렬하게 벽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엿듣는 과부들은 저마다 침을 꿀꺽 삼키며 다음 날에 돌쇠가 자기 집으로 와주기를 학수고대했습니다.
그렇게 과부촌에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과부들은 돌쇠가 영원히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런 돌쇠에게 난관이 봉착하였으니 바로 난희마님의 집이었습니다. 난희마님의 집은 다른 집들과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과부들이 하나같이 돌쇠를 반갑게 맞이했던 것과 달리 난희마님은 싸늘한 표정으로 돌쇠를 맞았습니다. 품앗이 하러 왔다지. 그럼 제대로 해야 할 것이야. 그 말과 함께 돌쇠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집에서는 장작을 패거나 지붕을 수리하는 정도의 일이었으나 난희마님은 돌쇠를 더욱 고된 일로 몰아넣었습니다. 변소를 깨끗이 치워놓거라. 내 놈이 자빠져서 잠을 잘 수 있을 정도로 말이다. 왜, 못하겠느냐? 아닙니다요. 일도 아니지요. 돌쇠는 묵묵히 일을 하였습니다. 허나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당 보이느냐? 여기 있는 잡초를 몽땅 뽑아놓거라.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 부엌의 모든 항아리를 채워라. 장독대까지 올라가서 항아리 뚜껑을 닫고 광을 내라. 그야말로 하루 종일 쉴 틈조차 없이 일을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돌쇠는 불평 한마디 없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집에서는 반나절이면 끝날 일이었으나 난희마님은 이틀, 사흘을 계속해서 돌쇠를 부려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돌쇠는 말없이 묵묵히 일을 해냈습니다. 그러자 난희마님은 점점 불쾌해졌습니다. 어떻게든 돌쇠가 포기하고 떠나기를 바랐건만 도리어 그 모든 일을 해내는 모습에 오히려 속이 더 뒤틀린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남은 일까지 끝내자 난희마님은 끝내 돌쇠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얼씨구, 내 놈 눈빛이 영 불손하구나. 우리에게 은혜를 입었던 놈 주제에 불평이라도 있는 게냐? 그런 것은 없습니다요. 왜 그리 성을 내십니까? 감히 말대꾸를 하는 게냐? 난희마님은 오히려 화낼 구실이 없어지자 자기 혼자 흥분해서 돌쇠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그리고는 아차했지요. 아무리 난희마님이더라도 이렇게까지 화를 낼 생각은 없었으니까요. 제 아무리 돌쇠라도 역정을 낼 만했습니다. 허나 돌쇠는 화를 내는 대신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사오나 마님의 심기를 거슬렀다면 죄송합니다요. 그제야 난희마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주섬주섬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사과를 하려고 했습니다. 허나 그 순간 마을에서 웬 소란이 났습니다. 산적이야, 산적이 쳐들어왔다. 마을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산적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마을로 들이닥쳤고 과부들은 비명을 지르며 집 안으로 황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을 닫았지만 산적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집집마다 발길질을 하며 문을 부수려 했습니다. 야, 어째 마을에 사내들은 없고 계집들만 잔뜩 있느냐? 왜긴 왜겠느냐? 여기는 과부촌 아니더냐? 아주 횡재했구나. 산적들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마을을 휩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난희마님은 잔뜩 분노의 차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더러운 강도놈들이 흙발로 마을을 짓밟는구나. 그러나 무작정 나섰다간 과부들이 위험에 처할 게 뻔했습니다. 그때 돌쇠가 조용히 나서며 나지기 말했습니다. 마님 저놈들을 상대하려면 꾀를 내야 합니다. 무슨 생각이라도 있느냐? 돌쇠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놈들에게 술과 잔치를 베풀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밤이 되면 과부촌에서 가자 두목에게 보내겠다고 약속하십시오.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쓰개 치마를 쓰고 그 방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놈들 한꺼번에 달려들면 상대하기 어렵지만 하나씩 방으로 들어오는 것이라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이더냐, 오냐, 그래 돌쇠야, 내 말대로 하겠다. 곧 나니마님은 당당하게 산적 두목에게 다가갔습니다. 산적들은 웬 아리따운 여인이 나타나니 경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산적 두목은 털이 북슬북슬한 턱주가리를 쓰다듬으며 뭔 일인지 바라보았습니다. 왜 이리들 안달이 나셨습니까? 여기는 과부촌입니다. 힘없는 여인네들밖에 없지요. 그러니 재물을 취하든 여인을 취하든 급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도 손님들을 박하게 대할 생각도 없지요. 그러니 다들 진정하시고 술이라도 한 잔들 하시지요. 거친 산을 돌아다니셨으니 시장하시지 않습니까? 무어라 고분고분하게 나오니 어째 재미가 없구만. 저희가 억세게 나올 이유도 없지요. 그러니 너무 경계하실 필요 없사옵니다. 술과 음식을 즐기고 나시면 이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두목님께 보내드리지요. 이거 재밌겠는데? 그래, 잔치나 벌여보자고. 산적 두목도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아주 마음에 드는 제안이구나. 그렇게 과부촌에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과부들은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산적들에게 술을 따랐습니다. 산적들은 취기가 올라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과부들의 접대에 실실 웃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자 산적 두목이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슬슬 약조한 여인을 보내야 하지 않겠느냐? 그때 나니마님이 손짓하자 쓰개치마를 깊숙이 눌러쓴 여인이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마을에서 가장 고운 색시랍니다. 야, 절세미인인가 본데? 두목님 복 받으셨소. 산적 두목은 흐뭇하게 웃으며 손짓했습니다. 어서 가까이 와보거라. 어디 손 좀 보자꾸나. 순간 돌쇠는 속으로 뜨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쓰개치마를 쓰고 여인으로 분장한 사람은 다름 아닌 돌쇠였지요. 만약 거칠거칠한 돌쇠의 손을 본다면 단박의 정체를 알아볼 수도 있었습니다. 허나 이미 엎질러진 물. 여기서 내칠 수는 없었습니다. 돌쇠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거칠고 울퉁불퉁한 사내의 손이 드러났습니다. 산적 두목이 눈썹을 찡그리려는 순간 나니마님이 재빠르게 말을 던졌습니다. 우리 마을은 죄다 과부들이라 남자들이 하는 일을 직접 하다 보니 손이 다 거칠답니다. 이 아이는 너무 마음이 착해서 남의 집 허드레실까지 도와주느라 그렇지요. 나니마님은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변명을 하긴 하였다만 이 말을 믿어줄지 미지수였기 때문입니다. 헌데 산적들이 술에 너무 취했던 걸까요? 아니면 어둑어둑한 밤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산적들은 그저 좋다고 박수를 칠 뿐이었습니다. 알고매 손이 이쁘기도 하지. 곱다 고와, 참으로 곱다. 나도 더 이상 참기 힘들다. 자, 어서 방으로 들어오너라. 이윽고 쓰개치마를 쓴 돌쇠는 조용히 산적 두목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산적들은 일제히 기대에 찬 표정으로 서로를 힐끔거렸습니다. 두목님이 아주 즐거운 밤을 보내시겠구먼. 어이구 죽겠다. 아래에 피가 쏠려서 가만히 기다리기도 어려워. 산적들은 잔을 부딪히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벽을 치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는 겁니다. 이어서 두목이 아주 곡소리를 냈습니다. 어이구, 우리 두목님이 아주 그냥 과부한테 죽어나가는구먼. 다음은 내 차례겠지? 산적들은 희희낙낙하면서 아주 상상의 나라애를 펼쳤습니다. 실상은 말입니다. 돌쇠가 들어가서 산적 두목을 주먹으로 떡치듯 아주 곤죽을 만들어 놓는 중이었습니다. 아주 죽사발이 난 두목은 그대로 혀를 길게 내빼고 기절해버렸습니다. 소리가 잠잠해지자
나니마님은 사글사글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고, 두목님이 아주 황홀한 밤을 보내셨나 보구려. 자, 다음 분 들어가 보시지요. 그래, 그래. 내가 먼저 가야겠구만. 어허, 욕심내지 말고 나도 한몫 끼자고. 그렇게 두세 명의 산적이 신이 난 얼굴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살이 맞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아무렴 들어온 산적들은 또 다시 돌쇠에게 곤죽이 되도록 처맞고 기절해버렸지요. 저놈들 아주 죽이는 밤을 보내고 있구먼. 나도 못 참겠다. 이번에는 내가 들어간다. 또다시 몇 명이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소리가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놈이 장진문을 찢고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버렸습니다. 산적들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보니 두목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들어간 동료들은 모두 곤죽이 되도록 얻어맞고 대자로 뻗어 있는 것입니다. 그제야 남아있던 산적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뭐지? 저 방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 순간 돌쇠가 쓰개치마를 확 벗어던지며 방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이놈들아, 이제야 눈치를 챘느냐? 오냐? 내가 오늘 내 놈들을 한 놈도 빠짐없이 황청일로 보내주마? 산적들은 그 모습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사내 놈이었어? 어떻게 된 거야? 그러나 그들이 당황하는 사이 과부촌의 여인들이 일제히 무기를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이놈들아, 우리가 만만한 줄 알았느냐? 오늘 죄다 혼쭐을 내주마. 산적들은 혼비백산하며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쇠가 앞장서서 그들을 차례차례 때려 눕혔고 과부들은 나무 몽둥이와 농기구를 휘두르며 산적들을 후려쳤습니다. 그렇게 과부촌을 습격한 산적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일망타진당했답니다. 과부촌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이놈들아, 어디 감히 우리 마을을 노려? 산적들은 모두 뻗어버렸고 일부는 엉엉 울면서 빌고 있었습니다. 과부들은 돌쇠를 향해 일제히 몰려들었습니다. 돌쇠야, 정말 고맙다. 내 덕분에 우리가 무사할 수 있었어. 돌쇠는 손을 휘휘 내저으며 빙긋 웃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제가 도움이 되었다면 다행이지요. 무엇보다도 여기 나니마님이 아주 담대하게 대처해서 이놈 자식들을 혼내줄 수 있었습니다. 과부들은 모두 돌쇠를 칭찬하며 기뻐했지만 한쪽에서는 나니마님이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나니마님은 조용히 돌쇠를 바라보다가 이내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돌쇠야, 미안하구나. 아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실 나는 전 남편한테 크게 대인 적이 많다. 내 남편이 아주 천하의 계잡놈의 자식이었거든. 그래서 사내란 족속을 믿을 수 없었지. 허나 돌쇠, 너는 다른 남정네들과 다르구나. 그러니 다시 한번 사과하마, 용서해다오. 마님, 그런 일로 너무 마음 쓰지 마시오. 이미 지난 일이오.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요. 아니야. 그래도 미안한 건 미안한 거다. 어떻게 하면 사과를 받아줄 수 있겠느냐? 그러자 돌쇠는 입꼬리를 올리며 빙긋 웃었습니다. 그럼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 뭐냐? 무엇이든 말해보거라. 이제 마님이 품앗이를 할 차례요. 순간 나니마님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싱긋 웃으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저야 원래 품앗이를 하던 사람이니 마님도 이제 보답을 하실 때가 되지 않았겠소? 과부들은 이 대화를 듣고는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나니마님이 드디어. 아니, 그래도 품앗이를 안 하시던 마님인데. 그러나 나니마님은 얼굴을 감싸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이윽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밤을 기다리겠다.
과부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돌쇠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난희마님의 집에서도 요란한 벽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과부들은 자면서도 귀를 기울였고 일부는 미소를 지으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마님도 품앗이를 하시는구먼. 그러게, 아주 늦은 감이 있지만 말이야. 밤이 깊도록 난희마님의 집에서는 끊임없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후 과부들은 산적들을 싸그리 관아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산적들에게서 빼앗은 재물을 모두 나누어 가졌습니다. 산적들이 모아둔 금은보화, 값비싼 보석, 심지어 말까지 전부 과부촌의 몫이 되었습니다. 과부촌은 어느덧 조그마한 부촌이 되었고 여인들은 더 이상 궁핍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을에서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과부촌에서 유일한 남자가 생긴 것이었죠. 돌쇠야, 이제 떠나지 말고 우리랑 같이 살아라. 그래, 우리가 지켜줄 테니 너도 우리를 지켜줘야지. 저야 원래 여인들과 함께 사는 것이 좋지 않겠소? 그렇게 돌쇠는 과부촌에서 유일한 남자로 남게 되었고 과부들은 돌쇠와 함께 평화롭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난희마님도 더 이상 사내를 미워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부촌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번영하였고 돌쇠와 과부들은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